자, 3부 PLF 활용하기입니다. 그게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시드 런칭, 이제 시드 런칭이라는 이야기 나오죠. 이제 그 다음에 JV 런칭, 조인트 벤처 런칭이라는 개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흐름을 바꾸는 라이브 런칭,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로 런칭 화력을 올리기, 그 다음에 유료 트래픽 잠재력을 끌어다니는 지름길,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제 프리 런칭, 그 다음에 오픈 카트,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 부분을 이제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이제 나오는 건데, 처음에 그럼 그게 서로 어떻게 연결되지 하고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뭐 설명을 하면서 제가 그 부분은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케팅 설계자를 보게 되면은 가치 사다리가 쭉 나올 때 리드 단계에서 나오는 퍼널이 세 가지, 프론트 엔드에서 나오는 퍼널이 세 가지, 그 다음에 그죠? 백엔드에서 나오는 퍼널이 세 가지, 이렇게 각각 단위별로 퍼널이 각각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거기 보면 스키지 퍼널도 있지만 뭐 북 퍼널도 있고, 그죠? 프리젠테이션 퍼널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전화 퍼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퍼널의 특성들이 뭔데? 그럼 이렇게 많은 퍼널을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어떻게 적용하는 거냐? 이런 처음에 헷갈리는 데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가장 기본적인 퍼널은 하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보통 단계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 하나의 어떤 웨비나를 한다 그러면, 웨비나에서 이런 새로운 고객을 만든다 그러면 보통 퍼널 겹침이라고 그래요. 퍼널 스태킹이라고 그러는데, 자, 뭐 아까 세 가지로 유입 트래픽을 만들 거야. 나는 첫 번째가 뭐 기존의 고객 갖고 있던 DB, 두 번째는 내가 블로그나 유튜브, 그 다음에 뭐 인스타 같은 데 통해서 유입되는 거, 세 번째는 광고까지 할 거야. 그래서 이번 캠페인을 하나의 단일 캠페인을 만들 거고, 이번 단일 캠페인은 내가 뭐 10주짜리 교육을 모으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이제 랜딩 페이지가 만들어지고 리드를 생성하는 리드 퍼널이 들어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리드 퍼널들한테 감사 페이지 다음에 후속 퍼널을 통해서 육성하는 단계가 들어가는 거죠. 육성 단계를 보통 이제 5단계 시퀀스를 하는데, 이 육성의 목표는 뭐다? 고객들한테 내 제품을 막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라이브 웨비나를 할 건데, 라이브 웨비나에 해서 고객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참여 동기를 만들어주는 거를 후속 퍼널을 보통 설계를 하거든요. 근데 이 후속 퍼널은 여기에 런치에서는 뭐다? 그게 프리 퍼널에서 리드를 생성했고, 그죠? 프리 퍼널에서 뭐냐? 고객과 공감을 만들어내는 단계, 신뢰감을 형성하는 단계였죠. 그 다음에 라이브 웨비나를 통해서 진행돼서 그때 최초로 뭘 한다? 구매 제안을 하는 거예요. 고객한테 가치를 제안해서 구매 제안을 해서 처음 구매를 하게 하는 거. 이게 뭐냐면 오픈 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다른 듯 하면서도 연결되어 있는데, 처음 설계하면 이렇게 세 가지 퍼널이 하나로 묶여져서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단계 목표는 뭐다? 최초로 구매하는 거면은 첫 번째 라이브 웨비나를 통해서 첫 번째 구매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첫 번째 목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단계에서 활용되는 것처럼 여기 이제 여기서 그런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처음 나왔죠. 나는 이미 확보된 잠재 고객도 별로 없어. 별로 준비된 것도 없고, 나는 상품도 뚜렷한 상품도 없어. 서비스도 없어. 그러면 나는 이런 런치 퍼널을 활용해서 뭔가 비즈니스 시작할 수 없을까? 그런 고민이 있는 부분도 아니야. 그런 사람들도, 내가 아이디어가 있고 좀 더 아주 구체화된 상품이 있지 않는 사람도 바로 런치의 시드 런칭을 통해서 시작할 수 있어. 이게 바로 이제 시드 런칭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인트 벤처 런칭이 뭐냐? 시드 런칭을 해서 그래도 좀 더 이제 매출이 나왔어. 근데 난 매출이 지금 보니까 한 뭐 500명, 1000명 사이에 있는데 뭐 해보니까 한번 하니까 뭐 몇백만 원 정도 나왔어. 근데 나는 그걸 한번 확 업세일 시켜서 매출 규모를 늘리고 싶고 단기간에 많은 리드를 확보하고 싶어. 이런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게 뭐다? 조인트 벤처 런칭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드 런칭이란 뭐다? 리스트가 완성된 게 없고, 그죠? 소규모 잠재 고객의 피드백을 활용해서 한다. 이 이야기는 사실 이제 뭐 이런 지식 비즈니스를 하시는 많은 책들이, 기존에 나온 많은 책들이 존재하죠. 뭐 저도 이제 이런 컨텐츠 마케팅과 관련된 오랫동안 사실 공부를 하고 연구를 했었는데, 그 컨텐츠 마케팅 하는 대부분의 책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뭐다? 이런 관점, 시드 런칭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런치 책에 나온 시드 런칭이 훨씬 더 좀 많이 공감이 됐어요. 좀 더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지식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초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자기 아이템이 확정되지 않고 아이템을 어떻게 발굴하지 못해서 사실 고민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퍼널 마케팅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자기 비즈니스의 어떤 아이템이 정해지지 않은 분한테는 제가 제안을 안 해요. 네, 그런 것보다는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아이템이 정해지지 않은 고객들도 이렇게 제안을 해서 그들이 자기 아이템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포인트가 바로 이 CD 런칭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핵심이라 보시면 돼요. 자, 제품이 완성되기 전에 판매 및 수익을 창출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을 통해서 시장 조사를 하고 고객을 통해서 시장 조사를 하고 제품 개발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리스트라도 이런 응답률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지식의 저주, 너무 많이 알아서 오히려 행동하지 않는 것들, 지식의 저주라고 그러는데 지식의 저주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시장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다. 그래서 CD 런칭, 지식 창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이 CD 런칭적 관점들이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여기 뭐 타라와 데이브라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0명으로 시작해서 했고 처음에 6주 동안 해서 뭐 5명에게 판매를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3,000를 벌었고 그 다음에 2차, 3차 런칭을 통해서 이제 리스트를 1,000명으로 확장했고 연 5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시드 런칭을 통해서 이렇게 키워나가는 과정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뭐다? 내가 메일 리스트, 즉 고객 잠재 고객 리스트가 없는 초보자도 괜찮다. 완성된 제품이 없는 상태도 가능하다. 시장의 소요가 불확실해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지식이나 교육 프로그램 같은데 적절하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CD 런칭의 어떤 단계별 가이드를 해서 뭐 30에서 300명 정도의 리스트를 만드는 거를 했을 때 처음에는 뭐다? 소셜 네트워크 지인 커뮤니티를 활용해서 이런 리스트 구축하고 대규모 리스트가 없어도 시작 가능하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작은 리스트는 오히려 더 응답률이 더 잘 나올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관계성을 더 구축하기 쉽기 때문에 더 밀접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되게 중요한 방법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고객의 고민이나 필요, 원하는 결과를 설문을 진행하고 또 관심도를 분석하고 또 제품 개발 방향에 또 기초로 삼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소통을 기반으로 컨텐츠를 제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웨비나나 아니면 온라인 수업, 뭐 이런 세미나 실시간 소통 가능한 방태를 통해서 고객의 질문과 피드백을 기반으로 해서 컨텐츠 어떤 지식의 그 저주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 판매 및 실시간 개발 방향해서 완성되지 않은 제품을 선판매하고 그 다음에 참가자들에게 피드백을 반영해서 실시간으로 개선 후 6주 과정 뭐 이런 식으로 발전시켜가는 방향으로 한다. 그래서 많은 지식 창업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먼저 선 주문을 받고 시작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사례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방식의 어떤 시드 방식으로는 해보지는 않았어요. 바로 광고와 기타 이런 마케팅을 통해서 바로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방식. 그 대신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케팅 설계자, 브랜드 설계자, 그 다음에 브랜드 설계자, 트래픽 설계자 있을 때 저는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 설계자 시리즈를 저랑 이제 장인지 대표 2명이 나눠서 거의 이제 그 한 책분을 4번씩, 3번, 4번씩 강의를, 무료 강의를 했어요. 무료 강의를 월 매번 했었어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그 4변을 하는 과정, 무료로 하는 과정에서 기초 과정, 정말 가격이 싼 거였죠. 뭐 5만 원 정도였던 거고, 그 다음에 심화 과정은 10만 원 정도였던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전 과정을 해서 6주 과정을 해서 얼마짜리를 했었냐면 165만 원짜리를 했었어요. 저는 이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사실은 초기에 프리랜서를 시작해가지고 강의 비즈니스를 시작했었고 그걸 이제 무료로 강의하는 그 4달 동안 진행된 강의를 계속 시청해 주는데 시청해 주신 분이 평균적으로 한 65명 이상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 나중에 165만 원 기초과정도 들어주셨고 심화과정도 들어주셨고 결국은 165만 과정도 참여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겪었던 과정들이 지금 여기에 설명하는 런치 과정하고 조금 방식은 다 저는 어떻게 철저하게 러셀 브랜슨 방식의 어떤 근거를 해서 그 설계를 같이 사다리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했었어요. 근데 런치 방식에서는 그보다도 더 기초적인 단계부터 출발하는 거를 이렇게 어떤 제안을 해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래서 런치에서 제국으로 성장의 사례 및 확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라부와 대부분 요 사례는 한번 책을 가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자도 그런 사례를 나오는 것들이고요. 그 런칭 이후의 성장 단계에서 완성된 제품을 구축하고 뭐 이런 걸 이제 그 강의나 이런 것 쪽에는 이제 뭐 강의하고 뭐 육회 문서화 시키고 케이스 스터디 만들고 뭐 그걸 바탕으로 코칭하고 뭐 이런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상품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나가고 업세일 해나가는 방식이죠. 그 다음에 레브리스트를 확장하고, 그 다음에 조인트 벤처 런칭으로 확장했다는 이런 3단계를 거쳐서 확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인트 벤처 런칭입니다. 조인트 벤처라는 것은 파트너와 협력해서 대규모 메일 리스트를 활용하는데, 이거를 러셀 브랜슨의 트래픽 설계자에 보면은 뭐냐면 드림백 전략이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드림백 전략도 결국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잠재 고객, 내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꿈에 그리는 고객을 대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유튜브를 운영하거나 인스타를 운영하거나 그 잠재 고객, 내가 필요로 하는 꿈에 그리는 고객을 대상으로 가지고 있는 서비스를 하는 유명 인플루언서든 저자든 이런 고객을 100명을 선정해서 그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들과 이런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궁극적인 목표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러셀 브랜슨은 그거를 드림백이라는 전략으로 하고 구체화시켜 놓은 거고요. 여기 런치에서는 조인트 벤처 런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는 성장을 시키는 하나의 어떤 단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러셀 브랜슨 같은 경우는 그 마케팅 설계자의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요. 세 번째 책인 트래픽 설계자의 중요한 하나의 어떤 전략으로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의 전략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인트 벤처 전략의 핵심은 뭐다? 그 파트너가 가지고 있는 이메일 리스트를 활용하여 잠재 고객을 유입시키고 성과를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또는 서비스를 가지고 파트너와 협력을 해가지고 그 파트너가 갖고 있는 고객들에게 강의를 진행하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을 파트너와 쉐어하는 방식이죠. 요즘 이제 오픈 그런 걸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이제 카카오 오픈 채톡방 같은 경우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회원들이 모아져 있으면은 거길 대상으로 이제 강사를 초대해서 거기에 강의를 해서 그 수익을 쉐어하는 방식, 일종의 이런 조인트 벤처 런칭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하나의 어떤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리스트를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그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리드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메일 리스트가 늘어나는 거고요. 또 전환율 자체, 예를 들어서 조인트 벤처를 하는 파트너사 자체가 이미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강하는 수강생들 자체가 훨씬 더 전환율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시장 내에서 어떤 그런 성공적인 사례를 통해서 나의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파트너와의 좋은 네트워크를 서로 협업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인트 벤처에 대한 어떤 성과 부분들을 저자는 잘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빠른 시간 내 이런 성장시키는 그런 요소로 하는데 이제 그렇게 쉽게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객의 어떤 자산들을 쉽게 아무나 하고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내 자산들을 노출시키지 않겠죠. 그만큼의 내가 그 조인트 벤처한테는 그만큼의 가치와 그 조인트 벤처를 했을 때 얻게 되는 단순히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내가 확보하고 있는 팔로들 또는 아니면 구독자들 아니면 고객들에게 그만큼의 더 어떤 가치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자기도 단지 어떤 강의나 이런 걸 통해서 진행되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나의 어떤 팔로들이나 그 다음에 리스트에게 도움이 되고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게 서로 맞아야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요소를 이런 조인트 벤처를 할 때는 핵심적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를 관리하고 발굴하는 부분이다. 자, 리스트는 실험용이 아니다는 거고요. 그래서 소중한 파트너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이고 반드시 내부 런칭을 검증 후에 확장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사용자 경험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쪽에 파트너가 이런 고객의 사용자의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게 중요하죠.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되게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딜레마에 많이 빠져 있어요. 인플루언서들이 자기 팔로들을 모아놓은 건데 그 팔로들은 왜 그 인플루언서를 팔로우 했습니까? 그 인플루언서를 통해 있을 때 자기가 원하는 가치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팔로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팔로우를 대상으로 돈벌이를 하려고 계속 이런저런 이벤트를 하게 되면 팔로우들은 피로감이 늘어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신뢰감이 깨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뭐 내가 수익화를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조인트를 해가지고 뭔가 거기에 상품을 파는 것 자체를 자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할 수 있는 거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채널의 그런 특성들과 또 팔로들이 갖고 있는 가치에 어떤 그게 일맥상통하는 것들이 아닌 단순 판매를 위한 걸 하는 것 자체는 결국 팔로 수를 급격하게 떨어뜨리고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요소이기 때문에 되게 딜레마에 빠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어려움을 지금 유튜버도 그렇고 많은 어떤 인플루언서들이 겪고 있는 지금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사실 이런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내 고객을 확보하는 작업들을 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고객이 단지 팔로우가 아니라 그 고객의 리스트를 확보하는 여기 똑같죠. 우리가 이렇게 하는 리스트를 확보하듯이 확보를 하는 거 관계를 유지하는 거에 대한 설계를 하지 않으면은 되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효과적인 JB 파트너를 발굴하는 방법, 시장에 리서치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제안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파트너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이 우선이 돼야 되겠죠. 이 부분도 러셀 브룬슨도 되게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제안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 파트너와 내가 신뢰감을 갖도록 그 파트너가 갖고 있는 채널에 들어가서 소통하고 공감하고 그 파트너에게 필요한 역할들을 해주면서 신뢰감을 쌓는 게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를 드림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여기 런치에서도 똑같은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즈니스 흐름을 바꾸는 라이브 런칭. 근데 이거 라이브로 이제 런칭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 라이브 런칭은 이제 러셀 브런슨은 뭐냐, 단계 중에서 뭐냐면, 세 번째 단계, 그죠? 미들 퍼널 단계에서 완벽한 웨비나 퍼널이라는 것 자체가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 완벽한 웨비나 퍼널에서는 사실 중고가를 팔 수 있다라는 형태로 갖고 이제 제한을 하는데, 퍼널 같이 사다리기 세 번째나 말해요. 리드 퍼널, 프론트 엔드 퍼널, 그 다음에 미들 퍼널, 프론트 엔드 퍼널, 리드 퍼널, 프론트 엔드 퍼널, 그 다음에 미들 퍼널이다 말이에요. 미들 퍼널이면 상당히 중고가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이미 앞에서 구매를 한 고객들이 대상으로 더 업세일을 하는 것에 대한 포인트가 이 라이브 웨비나를 하는 어떤 퍼널 방법으로 러셀 브런슨이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이런 라이브 런칭 자체가 효과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이브 런칭을 이야기하기 전에 저자가 그 전에부터는 아주 옛날부터 오랫동안 거의 30년 가까이 이 디지털 마케팅을 하셨기 때문에 초기에 했던 것들을 해서 이게 발전하는 과정에 대한 걸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메일, 블로그, 오디오, 비디오, 지금은 뭐다? 라이브 방송이 가장 큰 고객과의 어떤 상호성을 만들고 그 다음에 결과를 만드는데 효과적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시의 신속성, 메시지의 어떤 시의적인 메시지 전달, 참여 고객의 증대, 이벤트 강화하는 부분에 이 라이브 런칭이 갖고 있는 장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출을 늘리고 업세일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방법으로 라이브 런칭을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튜브 라이브, 페이스북 라이브를 미국 같은 경우 생각보다 이거 페이스북 라이브를 많이 하더라고요. 또 인스타 라이브까지도 이런 비즈니스 활용을 하는데 국내는 사실 줌을 통한 라이브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런 방송 운영 준비하는 것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은 책을 읽어보면 대부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 런칭 타임라인 설계해가지고 이런 쭉 해서 1일차, 4일차, 7일차 이런 식으로 설계하는 게 나오고요. 압축용 그래서 녹화를 해서 저기 보여주는 것도 있고 실제 라이브를 하는 것도 있는 것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로 활약을 올리기 위한 것, 각 단계별로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해서 좀 더 고객의 참여나 아니면 반응을 더 이끌어낼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거를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도 특별한 다른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계별로 이렇게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 런칭 단계에서 활용하는 방법, 프리 런칭 단계에서 활용하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방법, 오픈 카트 방법 단계에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러셀 브런슨 같은 경우도 트래픽 설계자에서 각각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게 나와요. 블로그, 카카오톡, 그 다음에 SEO, 그 다음에 유튜브, 이런 거를 이제 활용하고, 그 다음에 그 팟캐스트까지 활용하는 거가 나오거든요. 마찬가지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어떻게 활성화시키냐는 걸 나온 것처럼 지금 런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대표님들 다 소셜미디어 잘 아시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그냥 내용을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유료 트래픽을 활용하는 거,
러셀 브랜슨도 트래픽일 때 세 가지 트래픽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가장 좋은 트래픽은 소유하는 트래픽이다. 즉 리드를 생성한 트래픽이고, 두 번째는 뭐다? 광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트래픽이다. 통제할 수 있는 트래픽이다. 그러고요. 세 번째는 점유하는 트래픽이다. 점유하는 트래픽이 뭐냐? 블로그나 유튜브나 인스타 같이 이런 직영 미디어, 온드 미디어를 통해서 들어온 트래픽. 그래서 그것도 결국 뭐다? 통제하는 트래픽이든 점유하는 트래픽이든 궁극적으로 뭘 해야 된다? 소유하는 트래픽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트래픽 설계자에서.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유료 트래픽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고객을 끌어들여서 유료 트래픽을 만들어서 이것을 이 트래픽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콜드 트래픽과 웜 트래픽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러셀 브랜슨은 이 트래픽은 세 가지의 온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콜드 트래픽, 웜 트래픽, 핫 트래픽을 이야기하는데, 런치에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콜드 트래픽하고 웜 트래픽을 이야기하는 두 가지 관점은 큰 차이점은 없어요. 여기 이제 콜드 트래픽은 당신의 제품 브랜드를 모르는 새로운 잠재 고객이라 이야기하고 있고요. 웜 트래픽은 이미 당신을 알고 있는 기존 고객 리스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비해서 러셀 브랜슨은 세 가지로 나눴는데, 콜드 트래픽은 뭐다? 자기 문제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 문제가 정확히 모르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는 고객을 콜드 트래픽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웜 트래픽을 뭐라 그러냐면 자기 문제를 알아요. 그리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요. 그리고 다양한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솔루션도 알고 브랜드도 알아요. 근데 핫 트래픽은 뭐다? 우리 브랜드를 알아요. 그리고 우리 회사의 홈페이지도 들어와 봤고, 인스타도 들어와 봤고, 블로그, 유튜브도 들어와 봤어요. 그리고 경쟁사의 유튜브와 홈페이지도 다 들어와 봤어요. 단 결정을 하기 직전에 있는 고객을 핫 트래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트래픽의 온도별로 결국 고객에게 제공하는 메시지가 달라야 된다는 것들 자체를 되게 비중 있게 트래픽 설계자에서, 브랜드 설계자에서도 이야기하고 트래픽 설계자에서도 이야기하거든요. 그 부분은 훨씬 더 비중 있게 러셀 브랜슨이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컨텐츠예요. 근데 런치에서는 좀 간단하게 콜드 트래픽하고 웜 트래픽을 그냥 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드 트래픽, 웜 트래픽이 어떤 거다라는 것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콜드 트래픽 활용하는 타임 전략 해서 뭐 프리런치 단계, 프리런치 단계에서 오픈 카트 단계에서 콜드 트래픽의 광고 타임라인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과적인 실행 전략은 뭐다? 초보자 전략.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콜드 트래픽은 구매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살 준비가 안 된 고객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광고를 잘 집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많이 확장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바로 전환이 일어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지만 꾸준하게 이런 어떤 광고 트래픽을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웜 트래픽 활용 전략은, 웜 트래픽이란 이미 당신의 브랜드 제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기존 고객, 이메일 리스트 구독자, 소셜미디어 팔로워 등이라고 여기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 런칭 중에 뭐 연계 광고를 하고, 그 다음에 오픈 카트에 또 광고를 하고, 오픈 카트의 광고와 프리런칭 단계 광고는 다르죠. 프리런칭은 정말 신규 광고라면, 오픈 광고는 이미 뭔가 방문했던 광고를 대상으로 리타겟팅 광고를 좀 집중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세분화 전략을 갖춰서 각각에 맞는 전략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PLF 활용하기 위한 통합 전략. 그래서 뭐 CD 런칭 단계, 그 다음에 JB 런칭 단계, 라이브 런칭 단계. 요거를 이제 내가 지식 창업을 할 때 내가 적절하게 자기 비즈니스 현재적 상황에 맞게끔, 또 그다음에 그걸 업세일해 나가는 단계로서 리스트를 확장하고 매출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시드 전략, 조인트 벤처 전략, 라이브 런칭 전략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라는 거를 사업적 측면에서 판단을 하고 그 전략의 특성들을 잘 활용하는 것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제시를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단계, 사업 규모를 확장하는 단계, 비즈니스 흐름에 대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 단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L 활용의 핵심 원칙은 뭐다? 고객 중심, 단계적 성장, 반복 개선, 리스트 구축, 가치 전달, 뭐 이렇게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성공 사례는 책에 나와 있으니까요.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이런 부분 다 이해되시니까 제가 사례는 따로 굳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 시 주의 과정 및 도전 과제, 뭐 기술적 부담, 기존 뭐 웹사이트, 이메일 시스템, 이런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할 때 결국은 이런 마케팅 자동화 도구들을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이제 마케팅 자동화라는 걸 처음 접한 거는
7년 전이거든요. 국내에 이제 리드젠을 이제 처음 접해서 알게 됐는데, 그래서 좀 더 좋은 기술, 좀 더 기능, 다양한 기능 이러면서 뭐 위시폰드라는 걸 가지고 또 강의를 할 정도까지 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3년 정도를 허브스팟이라는 걸 가지고 또 실무에 적용을 해봤어요. 근데 이런 퍼널 마케팅도 그렇고요, 런치 마케팅도 그렇고요, 기술적으로 접근하면 실패해요. 결국 성과는 기술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기능이 더 좋고 어떤 퍼포먼스가 더 좋은 솔루션을 쓴다고 성과가 나오지 않아요. 결국 핵심은 뭐다? 런치에서 막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프로세스를 제대로 설계하고 컨텐츠를 제대로 설계하고 고객에게 매력 있는 제안을 만들고 고객을 행동하게 만드는 그 핵심적인 프레임워크를 잘 설계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솔루션을 갖다 놓더라도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할 때 너무 기술 지향적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는 정말 실패의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더 고객적인 가치로 더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술이 아무리 좋은 솔루션이 있어도요, 본질에 대한 측면들이 제대로 고민되고 준비되지 않으면 저는 성과가 안 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다가 지금 다시 뭐로 들어왔느냐, 지금 리드젠을 가장 잘 써요. 리드젠이 가장 직관적이고 가장 제가 구현하고자 하는 걸 효과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류를 안 범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건 나중에 생각하시라. 내가 지금 단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것 중심으로 기술적인 적용을 해나가면 되고, 때로는 수작업이 들어가면서도 더 효과적으로 고객과 소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고객이 행동하게 만드는 데 더 초점을 맞추는 거. 저는 이 기술과 실행에 대한 관점에서 그 부분을 좀 핵심적인 과제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이야기하죠. 너무 잘 구축하려고, 너무 멋지게 구축하려고, 완벽하게 구축하려고 하면 안 돼요. 계속 하면서, 시행착오를 하면서 내가 근육이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근육이 계속 훈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근육이 결국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우리는 지금까지 퍼포먼스 마케팅, 대표적으로 뭐 우리가 쇼핑몰 마케팅, 쿠팡 마케팅, 스마트 스토어 마케팅에 익숙한 우리의 근육들을 러셀 브넷의 퍼널 마케팅, 세일즈 퍼널 마케팅 방식으로 바꾸는 거, 또 런치의 이런 마케팅 방식으로 바꾸는 거는 정말 근육이 바뀌는 거예요. 그 근육이 안 바뀌면 이거 그 두 가지를 섞으면 절대 결과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히 지식으로 아는 거는 제대로 이거를 적용하는데 오히려 더 저는 해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좀 자각을 하고 기준을 잡고 저는 좀 이 새로운 어떤 프레임워크를 내 비즈니스에 어떻게 적용할 건가라는 건 고민을 좀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구축하는데 기반 구축이 1개월, 3개월 걸린다고 그러고요. 뭐 시드 런칭 하는데 3개월, 6개월 걸린다고 그러고, 통합 런칭, 이게 아까 비즈니스 프로덕트 런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걸 한 6개월, 12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 설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단일 퍼널을 시작하지만 결국 그 회사 전체의 풀 퍼널을 설계를 할 수 있어요. 풀 퍼널을 다 설계를 할 수 있는데 단일 퍼널이 성공적이지 못하면 절대 회사 전체 풀 퍼널을 성공적으로 갈 수 없는 거. 마찬가지로 PLF도 똑같습니다. 이게 단일 하나하나의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져야 그래야 이런 통합 전략들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크게 앞에서 했던 이야기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발제하는 거를 마치고요. 사장은 제가 따로 발제를 하지 않을게요. 한번 보여만 드릴게요. 준비된 거를 사장에 제가 서머리 된 것만 잠깐 보여만 드릴게요. 사장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장에 특별하게 어떤 제가 막 설명을 드려야 될 그런 요소는 잠깐만요. 네, 사장입니다. 사장은 그냥 쭉 한번 후루룩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장은 이미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런칭과 비즈니스,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사업을 시작하라, 원하는 인생을 사는 법, 이제부터 당신의 시간이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프로덕트 런치에서 비즈니스 런치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비즈니스 런치 포뮬러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통합적인 거를 설계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개별적인 프로덕트의 런치에서
회사 전체의 어떤 그런 비즈니스 런치로 확장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다음에 뭐 핵심적인 부분 앞에서 했던 거 특별한 다른 거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업을 시작하라. 뭐 그 다음에 마인드 그룹을 혼자 살려고 그러지 말고 이런 그룹을 만들어서 같이 협업을 해라. 그리고 뭐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이런 집단 지성을 활용하라는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기회 비용과 선택 기술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전 설정 및 기록법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건강 및 자기관리 중요성, 그다음에 감정 관리 및 루틴, 그다음에 뭐 당신의 시간이다, 마음가짐 및 뭐 이런 부분들, 지속적 성장을 위한 커뮤니티 활용, 뭐 그다음에 핵심 요약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4부는 간단하게 그냥 요거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공유를 일단 풀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프로덕트 런치 이 책을 요약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요약을 해드리면서 곁들여서 제가 마케팅의 시리즈와 어떻게 차별성이 있는지, 어떤 포인트가 틀린지에 대한 거를 제가 추가적으로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책은 정말 강추입니다. 정말 강추 드리고요. 근데 결은 좀 다르다. 마케팅에서 설계자 시리즈에서 나온 세 권의 책, 그죠? 마케팅 설계자, 브랜드 설계자, 트래픽 설계자의 함축된 내용이 들어가지만, 마케팅 설계자, 브랜드 설계자, 트래픽 설계자는 어떤 이런 지식 비즈니스에 한정된 게 아니라 상품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비즈니스에 적용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어려워요. 사실은 지식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에게 너무 과다하게 프레임워크가 많은 거죠. 그래서 저 프레임워크를 도대체 내가 어떻게 쓰라는 거지? 이런 그런 고민에 빠지게 만든다고 그런다면은 오히려 이 런치는 지식 창업을 하시는 고민하시는 대표님 또는 아니면 지식 창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거나 업세일시켜서 좀 더 효과적으로 더 수행하고 싶어 하시는 대표님이라면은 이 런치가 좋은 가이드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활용을 하시면은 분명히 사업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처음으로 발제를 했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좀 더 뭐 스터디를 예를 들어 챌린저 같은 경우도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 책을 가지고 직접 한번 챌린저도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 좀 결이 좀 달라서 제가 지금 마케팅 러셀 브룬슨의 마케팅 자동화를 가지고 시행하는 거하고는 좀 더 별도의 분리된 하나의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 한번 제가 기획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표님들한테 정말 강추드리는 책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설명을 마치고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질문 주시고요. 마지막까지 40분이 지금 참여하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정말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준비했고 정말 진심으로 제가 준비한 거를 전달 드리려고 귀한 시간 내셨기 때문에 또 이 2시간 노력했는데 제가 말주변이 좀 없어요. 막 이렇게 강의를 막 맞들어지게 들었다 놨다를 하지를 못해요. 하지만 제가 정말 많은 시간에 제가 경험했던 경험과 그리고 지식과 이런 걸 진심으로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뭐 이렇게 이 시간 같이 저랑 들어주시는 고객 대표님들한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거든요. 귀중한 시간 내주시고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시간을 같이 경청해 주시는 것 자체로도 저는 감사한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시간이 제 스스로가 성장하는 시간이고요. 또 여기 계신 대표님들과 제가 또 만날 수 있고 저를 또 경험하게 하고 또 함께 뭔가 또 향후에 저랑 뭔가 함께 기회가 만들어 줄 수 있는 또 소중한 시간이 되라고 저는 진심으로 생각하고, 이런 저희 관점이 많이 바뀐 거예요. 이게 제가 러셀 브랜슨의 책을 내고는 그렇게 들고 파고 하면서 바뀐 게 뭐냐면은, 러셀 브랜슨이 알려주는 마케팅 설계자나 브랜드 설계자, 트래픽 설계자가 알려주는 프레임워크의 지식을 제가 배운 것보다는 러셀 브랜슨이 이야기하는 비즈니스의 본질에 대한 거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에 대한 거하고 사업의 가치에 대한 거하고 그걸 수행하는 가치에 대한 거를 저는 배우게 됐어요. 사실 그러면서 제가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저도 직장 생활도 오래 하고 이러면서, 그리고 또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 정형적인 비즈니스 방식이 되게 고정화된 사람인데 그런 고정된 틀을 깰 수 있는 되게 저한테 큰 변화를 준 책이 사실
이 설계자 시리즈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스타트업 설계자도 제가 이렇게 책을 들자마자 그냥 이틀 만에 다 읽어버린 것. 이거를 새벽 3시까지 읽었던 거죠. 둘째 날 다 읽고 나니까 새벽 3시가 넘었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렇게 집중해서 들은 거는 저는 거기에 현혹되지는 않아요. 뭐 그런 능력을 가진 분도 있지만 뭐 이걸 보면 일확천금을 본다. 뭐 이런 뭐 이것만 배우면 뭐 궁금하면 일확천금을 본다. 그런 능력이 가신 대표님도 계시지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능력을 훨씬 더 배가시키고 제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더 효율화시키고 더 성장시키는데 마케팅 선교자의 이 5권 시리즈가 정말 크게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님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이 책을 공부하시면 갑자기 뭐 월천을 볼 수 있습니다. 1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대표님들 영향이 되시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지만 저는 그것보다 현재 내가 수행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고 확장시키고 심화시키는 데는 정말 도움이 되는 시리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필독을 좀 권하고 싶고요. 또 오늘 말고도 또 다음에 추가적으로 기회를 만들어서 또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제가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때 또 시간을 내주셔서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